중국인들이 충격적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한 대학생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실체를 알고 충격에 빠져 세계 최고 대학의 엘리트들이 한국행을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그들이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난동 중심에 있는 엘리트 법대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칭화대 법학과에 다니는 신민입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항상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아무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낀 무력감과 분노가 제가 법학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죠. 오늘도 저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칭화대 법학관 창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느 때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다지 내키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날이니까요. 도서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며 최근 본 뉴스를 다시 살펴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중국의 기술력은 이제 그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칭화대 캠퍼스에는 늘 활기가 넘치죠.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중국의 앞선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모여듭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제 우리를 따라오기도 벅찬 것 같습니다. 법학도로서 저는 이런 급격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세계 법률 시스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하죠. 도서관 구석에 앉아 논문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학과 게시판에서 한국 탐방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죠. 굳이 한국까지 가서 배울 것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리윈 교수님께서 의외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진 법 체계와 기술을 한국에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늘 중국을 깎아내리려 했던 그들이니까요. 하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한국의 법체계와 기술 수준을 찾아보니 예상대로였죠. 그들은 아직도 서구의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아침, 마침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어떨지는 이미 짐작이 가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죠. 이번 한국 탐방이 그들의 편견을 깨는 기회가 될 거라고요. 도서관으로 걸어가며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한국어 공부도 해야 하고 준비할 것도 많지만 제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중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법률과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니 메일이 한 통 와 있네요. 한국 탐방단 1차 서류 심사 통과 소식이었습니다. 비웃음이 나왔죠. 아마 그들은 제가 중국의 발전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곧 알게 되겠지만요. 메일을 닫고 도서관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춘쯔가 서 있었죠. 평소엔 보기 힘든 얼굴이라 놀랐어요. 미국 유학파인 춘쯔는 도서관보다는 토론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춘쯔는 제 서류 합격 소식을 들었다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한국 탐방단에 지원한 이유를 물어보더군요. 당연히 중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답했죠.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춘쯔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다른 나라를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좀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탐방단 사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강의실에는 저처럼 한국행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베끼기만 한다느니 기술력은 한참 뒤처져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때 춘쯔가 강의실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조교로 참여하게 됐다더군요. 다들 한국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할 때 춘쯔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교육 내용은 제 생각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법 체계가 얼마나 서구 의존적인지, 기술 발전이 중국에 비해 얼마나 더딘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발표를 준비하던 중에 한 학생이 한국의 최신 기술 동향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때 춘쯔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수업이 끝나고 춘쯔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한국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던 경험을 들려주더군요. 그들의 연구력과 창의성이 결코 낮지 않았다고 해요. 듣고 있자니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왜 자꾸 제 생각을 바꾸려 하는 걸까요? 하지만 춘쯔의 말투에는 뭔가 진심이 느껴졌어요. 특히 한국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나 뭐라나요? 제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 들렸지만요. 사전 교육이 계속되면서 춘쯔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한국을 비하할 때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때로는 제 시선과 마주칠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두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도서관에서 춘쯔가 한국 논문을 읽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훔쳐보니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내용이더군요. 제가 다가가자 춘쯔는 빠르게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것처럼요. 탐방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춘쯔의 행동은 더욱 수수께끼 같아졌어요. 때로는 저를 안타깝다는 듯이 바라보다가도 또 어떤 때는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를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 기대 없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 전경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거대한 유리창과 첨단 시스템으로 가득한 터미널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자꾸 주변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과 체계적인 동선, 최신식 무인 심사대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죠. 입국 심사대 앞에서 리우 단장이 우리 일행을 다시 모았습니다. 단장은 제 표정을 흘낏 보더니 빙그레 웃었어요. 다들 공항시설에 놀란 눈치구나 싶었죠. 하지만 단장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다잡아줬습니다. 이런 시설은 겉모습일 뿐이에요. 서구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거죠. 우리는 더 본질적인 것을 봐야 합니다. 단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 곳곳에서 마주치는 질서정연한 모습과 친절한 직원들의 태도는 분명 단순한 거칠의 이상으로 보였거든요. 입국장을 빠져나와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이징 공항의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순간 짜증이 났죠. 왜 이렇게 모든 게 예상과 다른 걸까요? 공항 철도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우리 일행 중 몇몇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이런 시설은 다 서양 기술이라며 대수롭지 않다고 했어요. 저도 거들고 싶었지만 왠지 춘쯔의 표정이 떠올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자 티켓팅 시스템으로 발권하는 과정도 놀라웠어요.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모든 게 순식간에 처리됐죠. 리우 단장이 다가와서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런 건 우리도 곧 따라잡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항철도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차창에 비친 제 표정이 낯설어 보였어요. 열차가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리우 단장이 우리에게 첫 미션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법률 시스템과 기술 발전의 허점을 찾아내는 게 과제라고 하더군요. 전에는 당연하게 들렸을 말인데 지금은 뭔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자리의 학생이 한국의 기술이 모두 모방이라며 비웃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공항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그저 모방일 뿐일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 제 자신이 낯설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첨단 빌딩들이 늘어선 도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리우 단장은 이런 건물들도 다 서구 스타일을 복사한 거라고 말했지만 제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저희 일행은 곧바로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향했어요.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방문하는 곳들은 모두 중국계 거리와 상점들 뿐이었거든요. 리우 단장은 이곳에서 한국의 현실을 가장 잘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한정된 시각만을 보여주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거리들이 더 궁금해졌죠. 차이나타운에 도착하자마자 단장이 미리 섭외해둔 인터뷰 대상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이곳에서 오래 살아온 중국계 상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비슷했죠. 한국 사회의 차별, 기술 발전의 허상, 서구 의존적인 시스템에 대한 비판들이었습니다. 메모를 하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일률적이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상인이 제게 살짝 다가왔습니다. 사실 한국은 제가 처음 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는 리우 단장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은. 하지만 그때 단장이 돌아왔고 상인은 말을 바꾸어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단장이 고른 중식당이었죠.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창밖을 지나가는 한국인들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까? 왠지 모를 창피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사용하는 첨단 기기들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오후에는 현지 중국계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변호사는 한국의 법 체계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최신 법률 시스템 매뉴얼들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사무소를 나오는 길에 우연히 복도에서 한국인 변호사와 마주쳤어요. 그는 중국어로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갔고 인공지능 법률 시스템에 대한 흥미로운 견해를 말하려 했죠. 하지만 리우 단장이 재빨리 우리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단장은 오늘 본 것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고 강조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정말 한국의 전부일까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어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살펴보니 한국의 다른 모습들이 쏟아져 나왔죠. 첨단 기술 단지들, 혁신적인 스타트업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성과들. 어떤 게 진짜인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일정표를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다시 비슷한 장소들, 비슷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이야기 너머에 있는 것들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들, 그리고 그 이유가요. 새벽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춘주였어요. 깜짝 놀랐죠. 분명 중국에 있을 텐데 어떻게 여기 왔을까요? 서울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아침 일정 전에 잠깐 만나자는 거예요.
로비에서 춘쯔를 만났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진짜 한국을 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망설였지만 결국 춘쯔를 따라 나섰죠. 아직 이른 아침이라 리우 단장도 모를 거라고 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들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바쁘게 하고 있었죠. 한 학생이 인공지능 논문을 읽고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춘쯔가 데려간 곳은 스타트업 밸리였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첨단 빌딩들을 오가고 있었죠. 글로벌 기업들의 간판도 보였습니다. 춘쯔의 친구 렌징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렌징은 칭화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죠. 그 말에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잠시 후 렌징의 회사를 구경했습니다. 중국인, 한국인,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어울려 일하고 있었어요. 법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팀도 있더군요. 제가 관심 있어 하자 렌징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그저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의 방식으로 혁신하고 있죠. 특히 인공지능 윤리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요. 렌징의 말에 춘쯔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렌징이 근처 식당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 개발자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을 인정하면서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우리가 보여준 건 한국의 일부분일 뿐이야. 돌아오는 길에 춘쯔가 말했습니다. 편견을 가지면 원하는 것만 보이게 돼. 다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중요해. 선입견이 가져오는 한계는 좋지 않아. 그리고 진정한 발전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야.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광경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거리의 젊은이들, 첨단 기기들, 질서정연한 도시 시스템까지. 이전에는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우 단장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침 일정에 불참한 것을 꾸중하는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그의 말이 절대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단체 일정에 합류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어요. 여전히 한국을 깎아내리는 말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통제된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이 되자 춘쯔가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춘쯔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야.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춘쯔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가 80년대에 한국으로 유학 왔었어. 그때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가난했다고 하더라. 춘쯔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했대요. 당시 한국의 발전 의지와 젊은이들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늘 그랬어.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 했기 때문이라고. 카페 창밖으로 늦은 밤에도 불이 켜진 회사들이 보였습니다. 춘쯔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리우 단장이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은 의도적으로 선택된 거야.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의 반쪽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탐방 일정,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방문하는 장소들까지 모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선별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거야. 왜 이런 걸 이제야 말해주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쯔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어요. 전에는 말해도 내가 믿지 않았을 테니까. 신밍, 내가 직접 보고 느껴야 했어. 춘쯔는 자신이 미국 유학 시절 겪었던 충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그동안 얼마나 편향된 교육을 받아왔는지 깨달았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특정한 방식으로만 세상을 보도록 교육받아왔던 거야. 그게 세뇌라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 저는 그동안 제가 써온 보고서들을 떠올렸어요. 한국의 부정적인 면만을 골라 적었던 내용들,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발전상들. 마치 거울 속 제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리핑 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리우 단장이 오늘의 일정을 설명하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단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왜 우리는 중국인들이 있는 곳만 방문하나요? 실제 한국 기업이나 연구소는 왜 가보지 않는 건가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우 단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신밍, 그건 우리 일정과 맞지 않아. 더 이상의 질문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지.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연히 본 스타트업 밸리의 모습은 단장님이 보여주신 것과 너무 달랐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한국의 진짜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리우 단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무단으로 일정을 이탈했다는 건가? 위협적인 어조였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본 한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 달랐습니다. 단장님, 우리는 왜 진실의 절반만 보고 있나요? 제 질문에 다른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에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리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도 사실 궁금했어. 지하철에서 본 한국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들은 것과 너무 달라서. 메이지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사촌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줬거든. 근데 그동안 그게 혹시 잘못된 건가 하고 의심했었어. 점심시간, 리우 단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네가 탐방단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철회하면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지.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죄송하지만 사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나 법률 시스템의 혁신적인 면들도 보고 싶습니다. 오후 일정 중에도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리우 단장이 또다시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자 이번에는 다른 학생들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방문하는 곳들이 왜 이렇게 제한적인지, 한국의 다른 면은 볼 수 없는지 등등. 저녁이 되자 탐방단 내부에서 두 개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단장의 말만 믿는 학생들과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학생들로 나뉘었죠. 숙소 로비에서는 작은 토론이 이어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필요해. 그게 우리가 받은 교육의 진정한 가치 아닐까? 밤늦게 방으로 돌아오니 리우 단장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제 태도가 탐방단의 목적을 해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위협은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는 진실을 찾아야 할 때니까요.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는 얼마나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춘쯔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귀국하기 전에 잠깐 볼 수 있을까? 공항에서 만난 춘쯔의 표정이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나 결심했어. 한국으로 유학 가기로. 놀란 제 표정을 보며 춘쯔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싶어. 게다가 한국의 인공지능 윤리 연구는 정말 배울 게 많아. 너도 알게 됐잖아. 춘쯔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한국의 놀라운 면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특히 법률과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시도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난 돌아가서 진실을 알리고 싶어. 제 말에 춘쯔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쉽지 않을 거야.
리우 단장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해야 해. 우리 같은 젊은 세대가 이런 편견의 벽을 깨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같은 실수가 반복될 거야. 출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돌아가면 제가 보고 느낀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려야겠다고요. 블로그를 만들어 제 경험을 공유하고 세미나도 열어볼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의 법률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상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요.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지를 말이죠. 나중에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 춘주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그때는 내가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제 대답에 춘주도 활짝 웃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리우 단장의 통제된 시선, 그 속에서 깨달은 진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순간들. 모든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옆자리에 리안이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귀국하면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려고.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힘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 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편견의 벽을 깨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는 걸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귓가에 춘주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기억해, 신민.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돼. 네, 이제 저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려 합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과 따뜻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감동 플러스였습니다.